팝콘 심리의 지니 연희입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른들 말은 틀린 거 없다고 하니까 맞지 않을까요? 에? 지금 상담을 하시는 분이 지금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 두 가지 부류로 나뉘어요. 한 부류는 본인이 변하고 싶어서 의지를 갖고 오시는 분, 또 한 부류는 억지로 누군가의 권유, 가족들의 이제 원성 아니면 뭐 법적인 절차로 오시는 분들, 똑같은 치료와 상담을 하더라도 이 후자인 분들은 치료 효과를 못 보실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공부할 생각이 없는데 성적 올리기 이런 거잖아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뇌라는 게 유전적으로 딱 결정돼서 이때 이제 끝 완성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좀 바뀔 수 있다라는 걸 어디서 들은 것 같거든요. 신경 가소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성장하고 계속 재조직을 해서 뇌 구조들이 계속 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학생들 특히 보면은 행동이라든지 정체성이 딱 정해지지 않고 또래 집단 영향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그때 환경적인 영향도 많이 받고 그게 뇌가 아직 굳어있는 상태가 아니고 계속 이제 가지치기를 해나가는 상태여서 어떤 부분이 살아남고 어떤 부분이 없어질지에 대한 여지가 되게 많은 거예요. 이제 노년기로 가면 갈수록 그 가소성이 감소하는 거는 맞대요. 하지만 전 생애적으로 이 가소성이 유지된다. 그 말은 고정되어 있지는 않다, 뇌가. 변화 가능성이 있다. 끝! 퇴근! 네. 알겠어요. 이게 뇌가 변한다는 건 알겠는데 그게 우리의 삶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좀 흥미롭게 봤던 연구는 부모들이 자녀를 갖게 되면 뇌에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감정 정보를 처리하는 편도체가 부피가 증가한다던가 뭐 보상이나 동기와 관련된 뇌 영역이 더 활성화되고 증가한다던가 그리고 또 하버드 대학에서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이 그룹한테는 피아노를 일주일간 실제로 연습을 시킨 거예요. 근데 한 그룹한테는 머릿속으로 손가락을 움직여서 피아노를 연습하는 상상을 하라고 과제를 줬어요. 그리고 나서 뇌의 변화를 이제 찍어보니까 당연히 이제 실제로 연습한 그룹은 그 손가락 움직임을 담당하는 운동피질이 부피가 커졌대요. 더 놀라운 거는 상상만으로 연습을 했던 그룹도 똑같이 그 운동피질이 증가되어 있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생각과 어떤 의식의 변화? 이런 것만으로도 뇌 구조가 변화를 했다. 이게 왜 되게 중요한 실험이냐면 상담만으로 명상, 마음 수련이라고 하죠. 이런 것만으로도 충분히 뇌 회로가 바뀔 수 있다는 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라는 거거든요. 뭔가 심리학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많은 심리학 이론들이 인간은 변화할 수 있다는 믿음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사실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살면서 누구를 만나고 뭐 어떤 경험을 하게 되고 이런 것 때문에 막 사람이 180도 달라지거나 그래서 이런 얘기 있잖아요. 야, 네가 결혼을 해서 뭐 재수 씨를 만나더니만 사람이 바뀌었어. 결국엔 뇌가 새로운 경험을 해야만 뇌 구조가 변화하는 건데 그 경험의 중심은 내가 어떤 환경에 있는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상호작용하는지 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만나는 사람 때문에 내 뇌가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뭔가 내가 마음에 안 들 때 닮아가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집단에 일단 들어가라는 말은 굉장히 막 자기계발서에도 많잖아요. 그게 진짜 그냥 환경만 바뀌는 게 아니라 나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방법인 거죠. 근데 이제 나이 들수록 변하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어렸을 때는 내가 어떤 집단에 가게 되고 또 어떤 경험을 하는지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보다 주어지는 것들이 많아요. 나이 들면 들수록 비슷한 사람들과 비슷한 상호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선택을 하게 되니까 이제 내가 좀 불편하고 별로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은 사람하고는 굳이 내가 에너지를 쓰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지만 이전에 했던 상호작용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당장 나를 바꾸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경험이 필요하네요. 이게 근데 어려운 게 아니라요. 아까 이제 피아노 그룹으로 설명드렸듯이 생각의 전환으로도 변화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사용하는 말, 언어, 단어, 습관적인 생각이 되게 중요해요. 어떤 연구를 보니까 이 단어를 쓰면 뇌가 부정회로에서 긍정회로로 변화하기 쉽대요. 이 단어? 바로 그렇지만 이라는 단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부정적인 생각을 좀 많이 하셨다면
그 생각 뒤에 그렇지만을 써보고 그 다음 문장을 새롭게 만들어 보시면 익숙하진 않더라도 나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생각들을 하기 쉬울 것 같거든요. 클라인이라는 학자는 인간이 태어나서 생애 초기부터 어떤 증오심, 시기라든지 탐욕과 같이 파괴적인 감정을 갖게 되는 게 되게 필연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수유 경험을 할 때 내가 갖고 있지 않는 거를 엄마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내가 원할 때 밥을 못 먹어서 화가 나기도 하고 저 사람의 갖고 있는 우유를 증오하고 시기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먹어치울 거야 하고 탐욕적인 마음을 갖게 돼요. 인간은 이런 나에게 파괴적일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줄 수 있는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성장을 해나가면서 좀 충분히 좋은 엄마, 나에게 어떤 즐거움과 만족과 사랑을 주는 엄마와 이제 상호작용을 하다 보면 이런 안 좋은 감정들이 감사하는 마음, 즐거움, 만족스러움으로 좀 어느 정도는 대체가 되고 중화되는 경험들을 충분히 해야지만 긍정적인 자기상을 가질 수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클라인이 강조를 했던 거는 관계에서 내가 감사를 느낄 수 있는 대상을 만나는 거, 그리고 충분히 즐거울 수 있는 경험을 사람과 하는 거, 그럼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어떤 실수나 잘못에도 내가 관용을 베푸는 경험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증오라든지 시기라든지 탐욕스러움을 좀 더 좋은 감정들로 덮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동양 철학에 성악설 있잖아요. 그 처음에 나쁘게 태어나지만 살면서 부단히 노력을 해서 선해지는 존재다. 이거랑 되게 통하네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게 나쁜 것보다 더 강하다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과정이라고. 그러니까 내 사랑이 이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힘든 상황에서 회복시킬 수 있는데 좀 일조할 수 있는 경험들이 있으면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약간 이거는 상담자들의 꿈 같기도 한데요. 나의 이 사랑이 저기에 닿을 수 있다면, 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사람이 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일단 내가 충분히 그런 사랑을 받고 그래서 감사함을 느끼고 남을 수용해주고 남을 사랑하는 마음까지 이제 간다면 성장해 나가는 과정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뇌의 가소성 얘기로 시작을 했는데 사랑으로 끝나네요. 결국엔 뇌를 변화시키는 거는 사랑이다. 여러분 사랑하세요. 갑자기 팝콘 심리의 잠깐인지 영구적인지 모르겠어요. 다시 인터넷으로 봤어요. 잘라주세요. 그러니까 마치 진짜 운동을 한 것처럼 뇌는 생각을 했다는 거군요. 아직 이 그룹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는데. 아 그래요?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죄송. 상상만으로 연습을 시켰던 그룹들의 뇌도